클린스만 감독이 드디어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왔습니다. 저는 90년도부터 클린스만 감독 팬이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유행이던 시절 홈페이지와 다음 카페까지도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클린스만 감독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저도 공항에 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초딩 자녀들을 둬서 집에서만 볼 수밖에 없었죠. 뉴스 화면을 보던 중 사인을 받던 우리나라 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무척이나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진인가 봤는데요. 아마도 그 시절 클린스만 감독을 좋아하던 그때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98년 프랑스 월드컵과 토트넘 시절이네요. 비록 8강에서 떨어졌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주장으로 뛴 월드컵이라 저도 좋아하는 유니폼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 유명한 토트넘 시절입니다. 1년 반 만에 토트넘 레전드가 된 클린스만 감독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흰색 유니폼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 데뷔를 했던 슈투트가르트, 모나코, 토트넘, 독일까지 유독 흰색 유니폼이 많네요. 세 번째 유니폼은 90년 월드컵 우승 당시 유니폼이네요. 저도 이때부터 클린스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단색 유니폼이 대세였는데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의 서독 유니폼은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무작정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승을 해서 더욱 좋아졌고요. 사실 이때까지는 마테우스가 서독의 간판 선수였죠. 제가 클린스만을 완전히 좋아하게 된 거 93년도에 있었던 어스컵이라고 미국이 월드컵 하기 전에 가졌던 대회였습니다. 미국, 브라질, 잉글랜드가 참가한 대회였는데 이때는 클린스만보다 리들레가 눈에 띄었었습니다. 미국전에서 헤딩으로만 해트트릭을 했었죠. 이때부터 리들레, 비어프, 클로제로 이어지는 헤딩 머신들의 계보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클린스만 감독도 헤딩은 잘하시죠. 하지만 이때부터 클린스만 감독에 빠진 이유는 거친 야성미와 우아함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드록바의 터프함과 앙리와 베르캄프를 섞어놓은 듯한 중간 정도의 우아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스트라이커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로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니폼은 유로 96이네요. 이때 러시아전 골도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한 번에 멈췄다 치고 나가는 트래핑으로 가볍게 골을 넣는데 참 쉽고도 멋있게 넣는다는 생각이 드는 골이었습니다. 저는 93년부터 98년 정도가 클린스만의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유로 96의 기대감은 컸었죠. 하지만 중간에 부상을 당해서 8강 준결승은 결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에 멋지게 돌아와서 비어호프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우승을 차지해서 저도 좋아하는 대회입니다. 다음 사진도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유니폼이네요. 사인 받으신 분 누군진 몰라도 부럽네요. 다음 사진은 아쉽게 사인을 못 받으신 팬분의 앨범을 볼게요. 이날 영상을 보니 안내하시는 분이 사인하지 말고 빨리 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같이 갔는데 사인 못 받으신 분들 안타까울 것 같아요. 책을 보니 그 정성이 대단하더라고요.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토트넘 94년 월드컵 유니폼이라 생각됩니다. 94년 월드컵은 특히 저희와 붙어서 더욱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날 이후 운동장에서는 다들 클린스만이라고 터닝슛하기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만에 뉴스로 보는 클린스만 감독님 반가웠어요. 그런데 집 같은 데서 인터뷰하신 장면이 있어서 그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유로 우승 장면과 이탈리아 월드컵 트로피 기념 촬영 사진 같습니다. 이 장면은 프랑스 리그 시절 모나코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였어요. 이때 감독이 뵌 거였는데 그들의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자료가 많이 없어서 모나코 시절은 몇 골 못 봤네요. 여기까지 우리나라 팬들이 사랑한 클린스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사랑했던 클린스만의 시절을 써볼까 해요. 독일과 클린스만 좋아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